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으로 정치 현안을 정리해 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낮에 있었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인사부터 좀 얘기해보죠. 기존에 있던 분들 재배치가 있었고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것, 이영영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가세한 건데요. 오늘 인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 인적 구성의 틀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겠다. 아하. 그래서 대북 정책 라인이라든지 이쪽에 연결되는 라인들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조금 이제 특이했던 부분들이 이제 박지원 이제 전 의원 지금 이 국정원장 발탁한 부분인데 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번을 이렇게 같이 정보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적도 있고 예. 또 김대중 대통령 도와서 남북 관계 협상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네, 특사 역할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도 높이 평가를 해서 그래서 발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현상유지다. 거기다 이제 박지원 전 의원 발탁 정도면 좀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인재풀의 부족, 또 상상력의 부족,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인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저 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성과를 올해 연말쯤 가서 정말 남북관계를 완전히 지금과 달리 개선을 하고 예. 국민이 평가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오늘의 제 인색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성과를 낼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북 정책의 변화를 한번 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화도 줄 수 있는데 지금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연말에 가서 성과가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성과가 없다면 저 인사는 하나만한 인사다. 결국은 네. 그나물의 그 밥인 인사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임명된 분들이요, 지명된 분들이 생각이 거의 코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종의 나름대로의 대북에 대해서 확증 편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할 정책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 북한도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북한이 저분들을 더 다루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뭔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이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 협력의 어떤 이런 방향성과 기조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국면에서 이제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고 이러지만 큰 틀의 어떤 원칙과 방향성은 대단히 맞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성과를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북한에서도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번에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이제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성 남북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 이제 폭파가 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이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갈등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좋아질 수 있는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극적인 뭔가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어떤 물밑 대화를 계속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어떤 역할을 다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그리고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팀을 짜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남북 평화 협력 이 사실은 말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비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핵무기를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정말 손톱만큼의 진전도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해내지 못한 팀들이 다 그대로 남았어요. 이름만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뭐 새로 네. 두 사람이 새로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은 그렇죠. 박지원, 이인영 뭐 두 분이 가세됐지만 이인영이라는 분이 글쎄요. 저는 대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대협 의장으로서 과거 학생운동권 했고 국회의원 하면서 외통위에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인영, 뭐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 또 운신의 폭에 충분한 제약도 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나 이인영이나 크게 뭐가 다를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예. 박지원 국정원장, 뭐 북한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경험도 있고 그러나 이분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현재 교착 국면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전, 그걸 통해서 한반도에 정말 진정한 평화 분위기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 난망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출발했으니까 조금 후하게 점수 좀 주시죠. 네. 이제 어떻게 할지는 또 몇 달간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잘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문 과정을 또 봐야지. 예. 네. 그럼 이제 우리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아직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예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가 열려서 3차 추경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서 졸속 심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35조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한 3조 좀 더 증액을 하려다가 사실은 그랬죠. 이제 멈춰 있는 다 삭감을 했죠. 뭐 이런 네. 상황이었기는 한데 이게 35조 그 중에 빚내서 하는 예산이 지금 24조 정도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다음 뭐 일주일 열흘 늦춘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러나 저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등원을 하면 함께 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워낙 대통령님이나 또 행정부에서는 마음이 급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어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엄중함을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보다 많이 아쉬운데요. 김 의원님이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오늘 7월 3일로 대통령이 사실 시한을 못 박다시피 했는데 그걸 맞추느라고 불과 6월 나흘 시작한 동안 임시국회 마무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예. 심사 기간 불과 나흘이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뭐 과기정 방통위에서는 7분 만에 정부 원안 그대로 심사를 끝내버렸단 말이죠. 여과위는 9분 만에 끝냈어요.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많이 검토했다라고 그건 얘기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주장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군요. 네. 뭐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는 2조 한 2천억 이상 증액을 해놓고 1시간 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날림이고 정의당 의원들조차 이거는 무심사다. 의미가 없다 해서 그냥 자리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심사 기간을 좀 더 주어서 처리 시한을 11일로 연장을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처리 안 하면 뭐 이 나라가 절단 나는 것처럼 그거조차 받아주질 않는 저 민주당의 마음밭에 저 바늘 하나 꽂을 정도 그 여유도 없는 저 옹졸함.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되고요. 네. 국민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날림 심사를 우리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 안 쓴 돈이 8,500억 원이나 됩니다. 14% 이상을 안 썼어요. 그 지금 35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 민생이 심각하니까 빨리 편성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쓰는 돈 예. 얼마인지 올 연말에 꼭 따져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1, 2차 추경을 해놓고 나서 안 쓴 돈도 많아요. 지금 집행 안 된 것도 뭐 그 집행률이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1, 2%밖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국회에서 졸속으로 하면 되느냐? 이 문제 의식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런 비판 의식을 특히 통합당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쨌든 간에 참여해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참여하고 싶어서 조금 심사 기간을 좀 충분히 달라고 했던 거 심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11일도 확정을 못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분명히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했죠. 11일로 연장을 해준 다음에 우리 들어가서 심사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뭐 필요 없어 이런 반응이었고요. 오늘 예결위원장 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없으니까 더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야당에 대한 존중을 조금 더 하지 않는다. 굉장히 옹졸한 태도다 이런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보면 가령 11일까지의 기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야당 특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상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들어와서 날짜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거 이의제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사실은 예결위원도 아직은 지금 당내에 확정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원 협상 과정에서 서운한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점을 밖으로 표시해야 될 필요성도 이제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이 35조라고 하는 예산이 적지가 않으니 하루가 됐든 이틀이든 반드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안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국민을 건 위해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들어갔은 게 적절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정의당 의원이 들어갔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날림 심사다라면서 의미가 없다고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게다가 야당이 11일까지 좀 연장하면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정말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심사 같이 좀 하자. 아, 여당이 그 정도의 포용력을 발휘 못합니까? 정말 네. 옹졸한 처사다. 네, 다시 그건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까 일단 싶긴 뭐 합니다. 그건 이제 지나버린 일이 돼버렸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초에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 복귀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복귀를 해서 어떤 행동 또 어떤 성과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103명의 의원,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말 야당의 의견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별다른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법 활동하고 정부의 어떤 예산에 허투루 쓰는 문제 이런 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것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그게 정말 법률적으로 위반이 없는지 이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전효숙 전효숙 헌법재판관 그분을 사임을 하도록 했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조순영 그때 의원이 문제 조순영 의원이 제기했던. 예. 그 법적 근거를 그렇죠. 딱 해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아주 날카로운 이런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대안을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의석으로 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더 없는데 복귀해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전략과 성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이 정확하신 게 실제로 이제 국회가 소위 단위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보면 법안 소위, 뭐 예산 소위 이렇게 소위 단위로 돌아가는데 네. 소위가 실제 운영은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건 아무리 소수당이나 무소속의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견 지적을 하고 공무원
그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도 그 의견이 상당히 참작할 만하다고 하면 예. 거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국회의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추미애 장관과 또 여권의 일부도 같이 가세한 갈등이 되겠는데 이게 계속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지휘권 칼을 빼들었었는데요. 이제 또 이제 오늘 지금 윤 총장은 이제 대응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지휘권 발동 필요한 시점에 했다라고 보십니까? 또 내용은 또 그 취지에 8조 취지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일련의 흐름이나 분위기나 태도 자세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네.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그때 민주당 초선 의원 연찬에 오셔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칠은 언어와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뭐 찍어가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사실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면서 이게 공식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기보다도 뭔가 좀 사적인 뜻이 들어있는 이런 느낌들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좀 받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첫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부터 조금 권한 행사를 좀 절제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 장관의 네. 절대된 권한 행사. 행사가 아하. 앞으로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하신다면 이건 민주당이나 대통령께도 상당한 정무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 네. 김경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정이 검찰이고 네. 그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 검사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항상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직 의원의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법의 근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사지휘를 했으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아무리 본인 판단에 한동훈 검사장이 죄가 안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건 받아들이고 수사팀에게 좀 맡겨주는 것이 어떨까. 네. 그래서 장관은 장관대로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시고 총장은 총장대로 좀 절제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일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지휘권 발동 그거는 법적인 권한인 건 맞지만 네. 그동안 2005년에 한번 썼고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한 번 아니면 그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 네. 이것도 지휘권 발동이라고 볼 공식 수는 지휘권 발동인지 있는데 아닌지 애매합니다. 예, 좀 애매하죠. 예. 이거를 안 쓰는 까닭은 뭡니까? 일본도 이거 갖고 있는데 1954년에 한번 쓰고 안 썼어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그거 썼다가 물러났습니다. 아하. 역풍 엄청 맞았어요. 왜냐?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권력 의식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발을 하고 있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적절히 지적 잘하셨지만 추 장관이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냐 윤석열 총장이냐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해임을 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압박을 지금 받게 되는 형국까지 왔어요. 저는 추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추 장관 그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소위 법조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2005년에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강정구 교수의 국법법 네. 위반과 관련해서 불구속 구속할 재판, 거냐 네. 불구속할 거냐. 그러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또 기소냐 불기소냐 이런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면 검찰도 소위 받아들이고 저기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수사 과정에 있는 일종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마 회의를 하고 굉장히 골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나 법무장관의 수사 어떻게 지휘권 돼야 된다고 보고 발동-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수용 여부. 오늘 고검장, 지검장들 의견을 많이 듣겠죠. 그러나 또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발동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거를 수용하되 윤석열 총장이 2005년과는 달리
그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매풍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났지만 저는 물러날 이유는 없다. 예. 사실 지금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추 장관이 준 건데 예. 수사 지휘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수사 맞다고 지휘에 보세요? 대한 답변은 글쎄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존중하는 형태의 존중하긴 어떤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형태의 뭐 절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종의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하거나 해서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과는 좀 다른 특임 검사. 그러니까 예. 수사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임 검사를 네. 수용하면서 다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물러날 이유가 없다. 지금 총장이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요. 우리 검찰 독립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검찰에 이런 이야기 했죠. 통제되지 않은 폭주기관차다 그랬는데 예. 지금 폭주기관차 역할을 추 장관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검찰이 그 폭주기관차에 치이게 됩니다. 수용하되 묘안을 뭔가 좀 내서 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진퇴 여부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나 성격이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한직으로 돌면서 탄압을 받았어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총장직도 임기를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더 먼저 둘지 모르겠네요. 그만둘지. 그렇죠. 계속 시끄럽다 보면 네. 검찰총장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총장이 먼저 윤석열 그만두게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가요? 예. 임기가요? 예. 근데 임기 전에 그런 어떤 검찰총장의 약점이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런 식의 시끄러운 싸움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장관이 더 먼저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 지위를 수용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검사장 회의가 아마 릴레이로 계속해서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있는 모양이고 아까 그 묘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충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하고 만나서 사실은 두 분 다 양해할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사를 찾아서 그분에게 특임 검사 역할 수사를 맡기고 마지막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 장관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여야 대리전으로 네.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이제 장관 탄핵 소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탄핵소추 발의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뭐 국회 의석 구조상 이게 뭐 불가능한 뭐 이렇게 구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장관이 권한 행사를 했고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실제 탄핵 소추 사유나 또는 해임 건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한다면 그 말이 그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 보면 추 장관이 잘했다, 무슨 네. 법무부 총장이 나왔죠. 잘했다를 가지고 이 수치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여론조사 보면서 우습더라고요. 네. 우스운데 국민들은 우스우면서도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보면 국가기관의 수장들끼리 저렇게 싸움을 하나. 이건 나라가 속된 말로 개판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도 절제해야 되고 총장도 절제를 해야 되고 여당도 절제를 해야 되고 야당도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좀 절제를 해야만 좀 조용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그다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나름 묵묵히 이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뭐랄까 로키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추 장관은 이거를 계속 정치 쟁점화하면서 압박을 하고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추 장관이 절제를 해야 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 장관의 저런 행동이 대통령께 큰 누가 되고 결국은 대통령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러면 추 장관을 통해서 왜 윤석열을 나가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해임을 대통령이 그 해임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추 장관이 만약에 대통령하고 그런 교감이 없었다면
추 장관이 지금부터는 자제를 해야 된다는 아, 생각이 그럼 윤석열 들고요. 총장이 고립무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고립무원이 되고 김무성 전 있죠. 의원 오히려 때릴수록 커진다고 얘기하던데. 정치적으로는 탄압을 받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커지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추 장관은 자꾸 이걸 감정풀이 하듯이 윤석열 검찰을 때리고 있는 형국이고 이미 추 장관은 장관 임명되면서부터 그 역할을 하려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지난 1월에 검찰에 대한 1, 2차 인사 우리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단을 다 공중분해시켰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계속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추 장관이 좀 지나치다 쪽이 많아요, 여론이. 예.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야 된다 이런. 김현 얘기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의 성품이 굉장히 독특하신 면이 좀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과 어떤 뭐가 되면 될수록 김의원이 총장이라면 물러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도 안 물러나죠. 저도 안 물러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게 정무적인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고 조용해지면 조용해질수록 좋다.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